안녕하세요. 중장년 창업을 도와주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장년 창업자분들이 창업을 하시게 되면 누군가에게 뭔가 상의하고 물어보고 그런 정보들을 제공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멘토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업 멘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창업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살펴보다 보면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멘토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잘 찾으시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시니어 창업자분들의 창업을 지켜보다 보면 특별하게 본인한테 먼저 누군가가 손을 내미지 않는 이상 어떤 누군가를 찾아서 무엇인가 물어보고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약간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보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내 문제가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시고 누군가에게 불편함 자체를 제공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어떤 배려라는 부분,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배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한 배려심 자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자체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해결해 주라라고 나라에서 뭔가 위촉을 하고 무언가 임무를 맡기는 사람들이 보통 창업 멘토나 컨설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멘토들과 많은 컨설턴트들이 이 창업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저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뭔가 어떤 것들을 요청하거나 물어봐야 될 때 이런 창업 멘토나 창업 컨설턴트에게 뭔가 여쭤보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멘토분들을 만나시는 것들 자체가 어디서 만나야 되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창업을 진행하는 창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을 진행하는 기관들에서 대부분 이런 창업 멘토나 컨설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언제나 금액 자체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거의 무료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좀 이용을 하시는 것들을 좀 권장을 좀 드리고요. 그럼 멘토들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불편을 주거나 하는 이 불필요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중장년 창업자분들은 이런 든든한 멘토가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멘토를 한 분쯤은 내 옆에 두고 무언가 내가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좀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좋은 멘토를 만나는 데 있어서 누가 좋은 멘토인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뭔가 만나서 교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멘토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어떤 상의를 하고 진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사업과 함께 갈 수 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멘토구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일 11시에 꼭 TV를 보는데요.
수요일 11시에 어떤 프로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많이들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빠지지 않고 보는데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기에서 진행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진행자가 3명이 있잖아요. 뭐 김성주 아나운서, 그다음에 조보아 씨, 그다음에 백종원 대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그 3명을 보면서 좋은 멘토가 되려면 저 3명처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의 어떤 성향, 그 한 명 한 명이 맡고 있는 부분들 자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좋은 멘토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 자체를 같이 좀 빗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백종원 대표의 멘토로서의 타입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안에서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백종원 대표가 직접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직접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안에서 뭔가 깨우치고 그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종원 대표의 어떠한 멘토의 타입으로 봤을 때 좋은 멘토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파악하고 창업자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한 멘토가 굉장히 좋은 멘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김성주 아나운서의 역할인데요. 물론 이제 3명 중에서는 가장 좀 적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하고 냉정하게 무언가 리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부분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멘토는 굉장히 그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그 멘토들, 컨설턴트들의 활동들을 보면 거의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뭐 1회성이나 2회, 3회 정도에서 모든 컨설팅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별히 이 대표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싫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자체는 뭐 잘 시도하지 않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컨설팅을 받고 나서도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챙겨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김성주 아나운서의 역할로서의 이 멘토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골목식당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부분, 아니면 그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뭐 그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포방터 시장인가 그쪽에서 어떤 포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김성주 아나운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도 멘토의 좋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조보아 씨의 역할인데요. 이제 한 명 남았죠. 조보아 씨의 역할인데, 조보아 씨의 역할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조보아 씨를 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 조보아 씨의 멘토로서의 이 역할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혹시 그 포방터 시장의 그 홍탁집 그 아들과 뭔가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었고, 뭔가 백종원 대표가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누군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뭔가 솔루션이 이어가다가, 어떻게 보면 그 조보아 씨의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서 뭔가 마음을 다잡는 것들을 저는 좀 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힘드시냐는 어떤 물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음을 통해서 그 아들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좀 마음속의 어떤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조보아 씨가 맡았던 멘토로서의 역할 자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나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물론 백종원 씨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김성주 아나운서처럼 냉정하게 뭔가 이야기해주는 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뭔가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멘토의 좋은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멘토를 활용해서 사업 자체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멘토를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지, 그런 멘토들 자체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업 자체가 중간중간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궁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조금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도움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떤 멘토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우리 중장년 창업자분들이 분명히 멘토와 함께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렸고, 정말 그러면 좋은 멘토가 어떤 멘토냐라고 봤을 때 한 세 가지 유형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체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멘토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창업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